오늘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재밌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즐기는 이유는 바로 재미와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디어가 지닌 볼거리, 읽을거리, 들을거리 등을 즐기다 보면 삶의 활력이 느껴집니다. 미디어가 가진 매력이 너무 커서 우리가 미디어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나요? 5분만 유튜브를 보려고 했는데 50분이 어느새 훌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잠시만 스마트폰을 보려 했다가 재밌는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계속 들고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밌는 미디어가 긍정적인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때론 미디어가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다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허위 정보나 조작된 정보를 유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그로를 끈다는 영상들은 사람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려다가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다룰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디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미디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에 대한 팁을 지금부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가이드. 첫 번째로 먼저 유튜브를 잠깐 보려고 했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학생을 위한 꿀팁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우측 위를 살펴봅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누르면 가운데 시청시간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일주일 동안 시청한 유튜브의 통계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특히 그래프 위를 보면 일일 평균 유튜브 시청시간이 나오고 그 아래에 지난주 대비 몇 %가 증감했는지 알려줍니다. 그래프 아래를 보면 눈에 띄는 메뉴가 있는데요. 시청 중단 시간 알림과 취침 시간 알림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유튜브를 너무 많이 시청한다면 이 메뉴를 설정해보는 방법도 권장하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신기하게도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계속 보여주고 썸네일을 제시해줍니다. 편리한 면도 있지만 알고리즘이 계속 영상을 보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방금 살펴본 시청시간 그래프의 아래에 다음 동영상 자동 재생이 활성화 있다면 이것을 끄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에 나오는 정보를 모두 다 믿는 순진한 학생을 위한 꿀팁입니다. 바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인데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자료들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찾아보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주장이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인지 아니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가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 코로나19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걸 말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신뢰할 만하죠? 그럼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이 약이 여러 가지 좋다는 얘기를 주치의로부터 전해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찾아봤더니 한 프랑스의 연구진이 18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서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 코로나19의 예방이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고요.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 심장박동 이상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절대 복용해선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를 볼 때 이 약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지 아닌지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주장을 믿고 실제로 저 약을 먹고 사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을 늘 한 손에 들고 사는 친구를 위한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방법으로 인터넷 주소 iapc.or.kr 스마트 쉼 센터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보길 바랍니다. 이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무료입니다. 각 문항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도를 체크하면 위와 같이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판단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고위험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상담 메뉴를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 쉼 센터에서는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센터 상담 등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다양한 상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날 영상을 질리도록 보다가 더 이상 볼 게 없는 학생들을 위한 꿀팁입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생비자가 되는 건데요. 즉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생비자라고 합니다. 내가 한번 직접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영상을 어떻게 편집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이벤터스라고 치시면 이벤터스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는 다양한 행사가 모여있는 홈페이지인데요. 검색창에 영상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하루 만에 알려주는 무료 강의도 있습니다. 이런 강의를 통해서 나의 영상 편집 실력을 높이고 이렇게 틴즈 미디어 페스티벌, 다양한 청소년들의 영상 공모전에 참여해서 내가 만든 영상으로 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수업을 핵심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뭐냐? 미디어를 올바르게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다. 이게 왜 필요하냐? 어그로나 가짜뉴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슬기롭게 미디어 생활을 해야 하냐? 첫 번째, 유튜브 시청 시간이나 다음 영상 자동 재생을 없애는 겁니다. 두 번째, 비판적으로 바라봐서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스마트 쉼 센터에서 스마트폰 의존도 테스트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생산자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